전에 왜 아인슈타인 얘기를 해줬죠? 아인슈타인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이유는 내가 남들보다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더 그 문제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도 그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오랫동안 붙잡고 오늘도 자존감을 갖고 배움과 성장이 있는 그런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 괜찮은 사람이야. 시작. 나 괜찮은 사람이야. 모션도 하고 다 같이.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시작.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어떤 자존감이 갖고 계속 유지되면서 수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잠깐 일어나 볼까요? 떨고 있나요? 이거 컵을 들고 저쪽으로 가요. 그 위에를 잡고 선생님이 이제 좀 이따 라이터로 불 붙일 거야. 또 손 떼고 자, 다들 보세요. 자, 이 종이컵에다가 선생님이 한번 라이터로 불을 붙여볼까? 이게 지금 몇 초 만에 탈지 한번 볼까요? 안 뜨거우니까 걱정하지 마. 타요 안 타요? 가만히 있어. 그을렸어요.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자, 오늘 여기 왜 종이컵에 불을 붙였는데 왜 안 타는지 그거를 한번 이제 우리가 탐구해 볼까요? 얘가 피곤해서 잠자고 있나 봐요. 이 끝나는 건가 켜지는 건가? 켜지는. 자,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할게요. 오늘 맛있는 화학 속으로 한번 달려볼게요. 자, 첫 번째 영상은 어떤 조건이 되어야 불이 붙는다는 거였죠? 기름이 있어, 아니 팔 물질이 있어야 된다. 연료, 좋았어요. 또 열도 필요하죠. 거기 지금 냉동 창고는 굉장히 온도가 낮으니까 잘 안 붙었어요. 근데 성냥불은 붙었죠. 왜 잘 안 붙다가 붙었을까요? 뭐도 조건임에 분명하죠. 온도? 발화점, 불이 붙을 정도의 온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정리하면 이거요. 세 번째는 또 뭔가요? 산소. 아, 그럼 정리가 됐네요. 그러면 연소 조건, 첫 번째 탈물질이 있어야 된다. 연료. 또 그리고 무엇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 그렇죠. 불이 붙으려면 발화점, 온도, 그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산소도 필요하다. 자, 그러면 아까 이 종이컵은 분명히 종이임에도 불구하고 왜 불이 안 붙었을까요? 어느 조건? 요 세 가지 중 연료? 발화점 온도. 발화점 이상의 온도로 그러면 왜 안 올라갔을까요? 물이 있는 거 알았어요. 이런 스포다 이거. 물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아, 그래요. 여기 이 안에 물이 있어서 불은 계속 가열되고 여기 컵은 가열되고 있는데 발화점 이상의 온도로 못 올라가서 사실은 이 종이컵에다가 라면을 끓일 수 있을 정도의 온도는 충분히 올라간대요. 타진 않죠. 발화점 이상 대략 불꽃의 온도가 한 800도씨 정도 되니까 가열된 열이 계속 이 물의 온도를 높이는 데만 사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연소의 조건은 다 됐고요. 자, 지금부터 은나무와 주성나무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하세요. 당연한 거 아니야? 몰라? 상관없어. 진짜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렌즈에 덧좀 상이 보여. 잘 보여? 아니 잠깐 초점만. 좀 뒤로. 이거 뒤로 해야 될 것 같아. 뒤로 가? 아니 됐어. 아니 너무 됐어. 아무것도 안 해? 잘하긴 해? 안 잘하. 아무것도 안 보여. 야, 너.
됐다. 됐어요? 잘 보이네? 다른 사람도 봐야지. 지금 다시 봐. 다시 볼게. 보냈거든요. 봤어요? 은하. 야, 진짜 예쁘다. 약간 소나무 같아. 뭐야, 근데 야, 다행이야. 이게 더 예쁜데? 오, 이거 예뻐. 이게 좀 더 자랐어. 아까 두 개 다 보여줄게. 왼쪽에 작은 게 작은데 확실히. 나도 몰라. 색깔 달라? 아니 그건 비슷한데. 야. 찍어. 나무나 보고. 잠깐만 있다. 다 정리된 저는 카톡으로 전부 다 보내고 나머지 실험 과정에 있는 생각해보기 거기를 같이 한번 토의할게요. 됐어. 보내고. 자 지금 쟤 애기 때. 토의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거 자료가 안 나오니까 정말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비슷한 것 같은데? 구리가 원래 C 이거 아니지? 아니 우리 구리 오늘 너가 잘못한 거야. 구리 그냥 CU에다가 은이 수용액이었으니까 AG 플러스. 유진 동네 어디야? AG 플러스. 근데 얘가 산화원원 반응 때문에 AG가 금속으로 나오고 플러스 CU 이거 플러스. 얘가 AG가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은의 환원. 원래 은이 플러스잖아. 이온 수용액이니까. 근데 지금 은 앞에 있는 개수 2가 얘가 플러스였으니까 1로 줄었으니까 감소. 이거 다쳐 산화원원 때문에. 맞아. 산화원원은 맞는데 근데 뭐가 산화되고 뭐가 환원되는지 모르겠어. 뭐가 하나되고 뭐가 환원되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 색깔은 누구에 의한 색깔일까요? 그러면 아이오딘이 색깔이 왜 옅어질까요? 무엇에 의해서? 녹차 티백에 의해서. 그럼 녹차 티백에 의해서 색깔이 없어졌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응? 아이오딘이 그러니까 지금 색깔일 때하고 색깔이 없어질 때하고 그럼 무슨 차이점이에요? 이온. 아하, 비금속에서 색깔이 나타나는 거는 이온 상태다. 그랬구나. 분자. 네, 그럼 지금 좋았어. 그러면 여기는 분자고 여기는 지금 이온 상태라는 거잖아. 그러면 왜 이렇게 분자 상태에서 이온 상태를 변했을까? 그렇지, 무엇에 의해서? 녹차가 분자에서 이온 상태로 가는 거니까 이게 음이온이잖아요. 그러면 산화된 거야, 환원된 거야? 환원된 건데 누구에 의해서? 녹차 티백에 의해서. 그죠? 녹차 티백에 어떤 성분이 있겠죠. 두 번째는 같은 요령으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두 번째 거는 색깔이 있다가 비타민 C 용액에 의해서 그 글씨 쓰여지는 부분이 색깔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유형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상태에서 본 상태? 분자. 상태에서 이온. 상태로. 그럼 뭐 된 거는 똑같이? 산화원. 산화환원 된 건데 이제 색깔이 없어진 거니까 환원이 된 거니까. 이번엔 뭐에 의해서 환원이 된 걸까? 비타민 C. 아하, 비타민 C. 자, 이제 3분 후에 지금 실험한 두 가지와 그 다음에 자료 해석한 거를 토의하도록 하겠게요. 아, 그래. 그러면 자, 이 자라난 모습을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떤 결정이에요. 다음 거 볼게요. 요 전에 거랑 어떤가요? 조금 달라요? 선생님 보기에는 배율이 좀 달라서 이렇게 다르게 본 것 같아요. 다음 거 볼게요.
모양을 보더라도 다른 결정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것도 비슷하죠.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다른 건 사실 배율이 좀 달라서 그런 건데 얘랑은 좀 다르죠. 확실하게. 자, 그러면 얘는 무엇일까요? 그럴까요? 그럼 얘는 은. 그럴까요? 자, 그러면 요거 보낸 조의 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어떤 나무를 만들었죠? 아, 주성나무. 아, 이게 이제 결정 모양이 다른 걸로 보아서 확실하게 금속의 종류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럼 36쪽에 생각해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나무를 만든 조가 있었죠. 자, 은나무 만든 모든 좀 손들어 주세요. 은나무. 아, 은나무 이렇게 4개의 모둠에서 만들어졌어요. 자, 볼게요. 그럼 1번 현미경에서 관찰된 변화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요번에는 8회조의 김유정 학생. 변화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은 결정이 나타나. 아, 그러면 은 결정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구리랑 반응해서. 이게 구리가 녹아 들어가면서 은이 석출됐다는 거네요. 그래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KBS의 김나연 학생 2번 구리와 질산은 수용액을 화학 반응식으로 쓰라 그랬는데 한번 나와서 쓰겠습니다. 그래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쓴 이유를. 처음에 구리판이랑 거기 위에 질산은 수용액을 뿌렸는데 질산은 수용액에는 은 이온이 있으니까 이거 구리 원자랑 은 이온이랑 반응을 해서 산화논 반응을 해서 구리는 이온이 되고 은은 결정이 됐어요. 아, 그럼 거기에서 산화된 건 무엇일까요? 그래, 한번 표시해 보세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알자이온 반응식을 썼는데 조금 고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좀 어딘가 조금 손을 봤으면 좋겠어요. 반응식을 표현하는 과정의 문제야. 반응물질, 생성물질은 잘 됐지요. 상태까지 좋았어요. 아니, 그럼 왜 잘했는데 왜 지워? 그래요. 오른쪽 생성물에서 한번 고쳤으면 좋겠어요. 반응식을. 뭐 때문일까? 왜 선생님이 갑자기 그 부분을 언급하실까 고민하고 있어요. 이때 나연이의 생각은 어디에 꽂히기 시작했어요. 이건 비금속이 아니잖아. 금속끼리니까. 그리고 다시 앞에다 쓰기 시작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박수. 자, 그럼 이때 이온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최프로디테의 허은지 학생. 이온의 총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감소했다. 감소했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었나요? 처음에는 몇 개 있다가 무슨 이온이? 은이온이 2개 있다가 반응이 진행된 후 어떤 이온이? 구리이온이. 그래, 감소했어. 총이온수는 감소했다. 잘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안에 그 양이온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이온도 같이 있지요. 음이온도 같이 있는데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총이온수는 양이온수 변화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현미경에서 관찰된 변화의 정체는 이번에는 수능 대박의 김규리.
이 주석나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선 그 염화주석 수용액하고 아연하고 결합을 해서 주석이 생겨났어요. 주석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주석은 뭐로 변하고? 이온 상태에서 금속 결정으로 변하고. 그래, 잘했어요. 그러면 이때 반응식을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대박조의 김경연. 당황했어. 그냥 나와서 써봐. 주석나무니까 처음에 아연을 먼저 줬고,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주석. 잘 적네. 선생님 바라보지 말고 네 생각을 얘기해. 계속해. 그렇게 쓴 이유를 한번 설명해봐. 처음에 누가 이온 상태에 있었어? 아연이. 아까 슬라이드 글라스에다 뭐를 올려놨었지? 아연 주석. 주석을 올려놨었어. 자, 이쪽 모두 주석을 올려놨었어요? 뭘 올려놨었어요? 아연을 올려놨다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아연 올려놨는데 이렇게 써? 그래. 자, 그럼 잘했어요. 그러면 산화된 건 누굴까요? 아연이. 그렇지. 표시해 보세요. 그 다음에 환원된 건? 잘했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이온수의 변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는 2개에서 1개로 줄었는데 여기서는 1개에서 1개로. 이게 총 이온수의 변화는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료 해석 정리할게요. 첫 번째, 녹말가루 수용액에 아이오딘 용액을 떨어뜨리면 청자색으로 변한다 그랬는데 너무 어렵죠? 아까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선생님 그럼 종이에다가 아이오딘 용액을 넣었는데도 뿌렸는데도 청자색으로 변하는데 아이오딘 그 종이에도 녹말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한 학생이 있었어요. 녹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는 없지요. 그런데 이 녹말의 구조와 비슷한 종이에는 어떤 성분이 있어요. 식물세포, 셀룰로스. 그래요. 셀룰로스와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알파포도당, 베타포도당. 그런데 그때 이 아이오딘이 그쪽 그 구조에 끼어 들어가면서 청자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녹차 티백을 넣으면 점점 흐려졌대요. 점점 흐려졌다는 것은 아이오딘의 색깔은 분자 상태에서 나타나나요? 이온 상태에서 나타나나요? 분자에서 나타나지요. 그러면 이온이 됐다는 건 양이온이 됐을까요? 음이온이 됐을까요? 음이온이 됐다는 거지요. 아직 자신이 없구나. 자, 그러면 이번에는 KBS의 정유진. 있습니다. 녹차 티백에 의해서 청자색으로 점점 청자색 색깔이 흐려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녹차 성분에 의해서 아이오딘이 산화되어 녹말 반응이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아하, 그렇게 생각했구나. 좋았어요. 아이오딘이 금속인가요? 비금속인가요? 비금속. 그래. 비금속은 주로 전자를 잃는 성질이에요? 얻는 성질이에요? 얻어요. 아하. 그러면 유진이의 표현을 다시 한번 바꿔줘 볼래요? 아이오딘이 전자를 잃어서 얻어서. 얻어서. 그래.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된 거예요? 산화된 거예요? 환원된 거죠. 무엇에 의해서? 녹차의 어떤 성분에 의해서. 그렇죠. 녹차를 마시면 이 떫은 성분이 있잖아요. 그 떫은 성분이 카테킨이라고 하는 건데 걔가
항산화제예요. 항산화제. 본인이 산화되고 상대방은 뭐 되고? 환원되고. 그런 역할이 있죠. 그러니까 뭐 비타민C 한 뭐 10배 이상 더 항산화제 역할을 잘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산화환원서부터 생활 속의 산화환원까지 잘 봤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학습지에 나와 있는 걸 토대로 계속 모든 활동을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질문산의 CO2야?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아니야, 맞는 거 맞을까? 아니 근데 원래 얘가 푸른색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근데 뭐가 연기성의 산소를 보낸다는 건지 모르겠어. 항상 뭐라 해야 되지? 이 그림 말고 원래 다른 그림 주셨잖아. 산소를 얻을 때, 수소를 잃을 때고, 전자를 잃을 때, 산화수가 증가할 때. 탈이만 FEU. 두 개 맞아. 두 개라 써 있는데 여기? 이거야. FE 플러스. 무엇이 이온 상태? 우리가 이온 상태 있고 처음에 붉은색이었던 것이 검붉은색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고 산화됐다는 걸 알고. 근데 숯불꽃에 넣으면 다시 붉은색으로 되돌아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료교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학습 그 결과를 같이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36쪽을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연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했지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 최프로디테의 우리 다인 학생이 일어나서 첫 번째 거 한번 발표해 주세요. 가번. 물질이 연소된다는 것은 빛과 열을 내면서 산소 반응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연소는 산소랑 반응하는 것과 동시에 빛도 내기도 하고 열도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소, 산화하는 반응 중에서 연소의 독특한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연소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양초의 연소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 우리 뒤쪽에 앉은 선생님들 몸만 이렇게 살짝 돌려서 앉으면 돼요. 우리 장작불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호 불죠? 그럼 불이 잘 붙잖아. 그거 왜 잘 붙을까? 그러니까 호하면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야? 이게 불면서 주변에 있는 산소를 밀어주는 거겠네, 그지? 그런데 촛불 끌 때도 호 불잖아. 그거 근데 왜 꺼지죠? 또 세게 하면 산소가 더 없구나.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요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떠올려야 되겠죠. 호 불 때는 산소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호 불 때는 산소를 오히려 공급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산소의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모순이 생긴 거지요. 그러면 이 연소의 조건 세 가지 중 호 불었을 때 무엇을 통제하는 것일까요? 발화점. 호 불어서 온도를 낮춰서 발화점 이하로 낮추고 그 개발은 굉장히 그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지금까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기자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심지에서 연료가 멀어져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 주변에서 양초 증기를 모으고 있어요.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양초 심지 주변으로 증기를 분사하고 있어요. 증기를 공급한 거죠. 이번에 연료를 공급한 거예요. 이번에는 공기만. 자, 살살 불었어요. 이번에는 훅 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호 불었을 때 장작불이 잘 타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거기다 이렇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건데 촛불에다 혹 불었을 때는 심지 주변에 있는 무엇을 다 날려버리는 거지요. 양초 증기를 모두 날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불었을 때는 산소지만 두 번째 불었을 때는 연료를
통제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6쪽의 연소의 조건, 요번에는 섭섭하군조의 박수빈 학생. 산소. 첫 번째 거 산소라고 해서 공기 등으로부터 계속 공급되어야 되는 게 산소다. 좋았어요. 두 번째 거는 온도.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돼야 된다. 그래요. 잘했습니다. 우리가 그 불을 끌 때 뭐를 뿌리죠? 물을 뿌리는 건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발화점 이하의 온도로 낮춰서 불을 끄는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연소 생성물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영상을 보면서 같이 볼게요. 자, 거기 양초를 연소시킨 다음에 그 위에다 비커를 놓고 거기다가 푸른색 염화 코발트를 댔더니 붉은색으로 바뀌었네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이면 뭐가 있었다는 건데? 수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화 코발트 종이는 수분과 만나면 붉은색으로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그때 생성된 어떤 기체를 모아서 석회소에 넣었더니 뿌옇게 흐려졌어요. 이건 우리 많이 봤죠? 이건 뭔가? 연소 생성물 중에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럼 칠판을 볼게요. 어떤 연료가 산소랑 만났는데 그때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이 생성되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한번 화학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쓰죠? 분자식. 이산화탄소이고요. 물은 H2O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산소는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갑자기 없던 이산화탄소가 생성된 걸로 봐서 연료의 성분 중 무엇이 있다? 그렇지, 탄소 성분이 있을 거다 하는 것 정도는 예상할 수 있죠. 두 번째, 물이 생성된 걸로 봐서 수소의 성분도 있을 거다. 사실 우리가 알코올 램프에는 이 세 개가 다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실험으로서는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탄소와 수소가 있다는 건 알게 된 거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초이스의 한유빈 질문을 좀 한번 읽어주고. 가정일에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실은? 산성이다. 그래요. 유빈이 생각을 우리가 지금 발표를 들었는데 산성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나? 붉은색으로 변화해요. 그러면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면 산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요. 그쪽 모둠에서 다 의견이 같았나요? 갑자기 긴장 모드? 지금 우리가 혹시 리트머스 종이랑 약간 혼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드네요. 그래요. 사실은 틀려야 배우거든요. 오늘 유빈이가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건 산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코발트 종이는 산염기라기보다는 수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거니까. 아까 우리 붉은색으로 변하는 건 아까 우리 여기 반응에서 봤잖아.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물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 그죠? 사실 유빈이가 그렇게 생각한 건 전에 배웠던 그 산염기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선을 다해서 구성한 거니까. 그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를 통해서 또 알게 됐네요. 좋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거는 SBS에서 조슬기 하겠습니다. 과정 2에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었다.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질문 3은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분 원소 중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나요? 탄소와 수소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주제는 연소와 부식입니다. 둘 다 누구랑 반응하는 건 같았네요. 산소랑 반응하는 같았는데 공통점은 산소랑 반응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차이점은
수능 대박의 신수선. 아, 그러면 반응 속도가 느린 산화환원 반응도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 주제인 산화환원 반응인데 이번엔 금속과의 반응이니까 영상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요거가 제일 많이 논쟁이 됐었어요. 겉불꽃에 넣었을 때하고 속불꽃에 넣었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었던 거지요. 함께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망을 겉불꽃에 데워보겠습니다. 자, 겉불꽃에 넣었을 때는 검은색이죠. 다음에 속불꽃에 데워보겠습니다. 들어가면 다시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붉은색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뭐가 진행되고 있다? 구리망을 겉불꽃 속에 넣었을 때 지금 색깔을 관찰해 주세요. 자, 겉불꽃일 때 데워보겠습니다. 속불꽃은 다시 붉은색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속불꽃에서는 뭐가? 환원이 일어나고 겉불꽃에서는 산화가 일어난다는 거.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오밀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구리 2에 검은색 물질이 됩니다. 그런데 속불꽃에 넣으면은 검은색의 산화구리 2가 산소를 빼앗기고 붉은색의 구리로 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왜 그럼 겉불꽃에서는 산화되고 속불꽃에서는 환원되느냐, 여기가 지금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검은색이 됐을 때 산화고 다시 붉은색으로 돌아왔을 때 환원이라는 것만은 분명히 기억해 놓으세요. 그럼 조금 깊이 들어가서 아니 왜 그러면 속불꽃에 들어가면 환원이냐. 사실은 그 노란색 그 촛불 불꽃이 우리 눈에는 불꽃이지만 실제로는 걔네는 빨갛게 달구어진 탄소 덩어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탄소 덩어리는 사실 누구를 찾고 있었던 거지. 산소를 찾고 있었는데 심지어 구리가 가지고 있는 산소마저도 가져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씨 착한 산화구리는 산소를 내주면서 다시 붉은색으로 되돌아오는 거지요. 그런 과정이 환원이라는 과정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금속과 금속이온의 반응 잠깐 볼게요. 금속과 금속이온의 반응은 칠판을 보면서 할게요. 처음에는 누가 이온 상태로 있었죠? 구리가 이온 상태로 있었어요. 이때 철이 등장했어요. 반응 과정에서 구리가 석출됐대요. 이렇게 석출. 이 말은 누가 반응성이 크다? 철이 크다. 우리 노래 기억나지요?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아하, 얘는 철이 반응성이 크니까 실제로 철은 이렇게 산화되고 구리는 환원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보통의 문제에서는 그냥 A와 B로 줄 겁니다. 자, B가 있는데 A가 들어가서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면 누가 반응성이 큰 거죠? A가 B보다 반응성이 큰 거예요. 만약에 안 일어났다. 그러면 B가 더 큰 거겠죠. 그죠? 그럼 이 반응을 정리할게요. 처음에는 누가 있었는데 구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철이 들어가서 반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구리는 이제 이렇게 반응됐어요. 그럼 여기서 산화된 건 누군가요? 철이 산화된 거죠. 철이 전자를 잃었으니까 이렇게 산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에 반해서 구리는 전자를 얻었죠. 그래서 얘는 환원된 거다. 이렇게 찾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은 같이 할까요? 산화하는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한 물질이 산소를 얻어서 환원되면 다른 물질은 그 산소를 잃어서 산화하는 반응이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걸 알 수 있다. 마지막 답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하고 왔지요? 뭐도 바르고 그리고 예쁘게도 하고 오는데 그때 그 중에 하나가 안티에이징이라는 화장품이 있었죠. 실제로 그런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여학생들의 꿈이잖아요. 그죠? 피부 노화를 막는 무엇.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그 자식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피부 조직이나 DNA를 부시는 거죠. 파괴시키면 그러면 이제 그 조직은 거의 생을 마감하고 피부가 조직이 죽는 거고
그리고 노화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막으려면 활성산소가 산화시키는 걸 막으려면 뭔가가 먼저 지가 들어가서 본인이 산화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항산화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른 물질보다 더 빨리 산화하는 반응을 일으켜서 다른 산화물질을 산화를 막는 것이다. 했어요.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한 3분 정도 아니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쭉 정리해서 이거는 평가에 대비해서 이제 자기 것으로 과학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1분 후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됐지요? 자, 그러면 옆 사람과 바꿀게요. 자, 그럼 정답 확인한다. 첫 번째, 연소의 조건 세 가지를 쓰시오. 뭘 썼나요? 산소, 또 연료, 또 발화점 이상의 온도. 세 가지. 연료,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연료의 성분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죠. 자, X 보세요. X. 염화 코발트 종이가 변화가 없다는 것은 뭐는 없었구나. 물이 생성이 안 됐으니까 연료 성분 중에 무엇은 없구나. H는 없고, 그죠?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 걸로 봐서 뭐가 만들어졌고? 아하, 그러면 연료 성분 중에 뭐가 있었고? 탄소라는 걸 알았어요. 같은 요령으로 하면 Y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수소하고 탄소 있어요. G는 역시 수소하고 탄소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기억, X에서는 물이 생성되었다. 염화 코발트 전이가 무엇으로? 붉은색으로 변했을 텐데 변화 없으니까 아하, X에는 없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니은, Y 성분에는 수소와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디귿, G는 석회수와 반응하는 걸로 봐서 탄산칼슘이 생성된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었어요. 3번은 이제 구리 가루를 이용한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첫 번째 기억, 가에서 생성된 검은색 질량은 이미 검은색이 됐다는 얘기란 누구랑 만났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구리의 질량은 원래 질량보다 더 증가했을 것이다. 그래서 1g보다 크다. 잘했어요. 두 번째 거, 시험관을 가열할 때 탄소는 산화된다. 나번 보세요. 검은색 산화구리에 탄소를 넣고 뿌옇게 흐려졌대요. 그러니까 탄소는 누구를 가져간 거지요? 산소를 가져갔으니까 산화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대신 산화구리는 뭐 되고? 환원되고. 됐어요. 나에서 붉은색 가루, 얘 정체는 무엇일까요? 구리겠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됐어요. 4번은 수능 기출문제인데 만만치 않지요? 그거를 반응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실제로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소가 누구랑 반응해서? 산소랑 반응해서 이렇게 일산화질소가 되고, 또다시 일산화탄소는 반응 과정에서 B를 만들고 또다시 A가 됐대요. 그러면 그 A는 뭐 누군지 알겠죠? 자, 그리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B는 온실기체의 주범이다. B가 뭔데? 질소가 산화질소가 질소로 간 걸로 봐서 CO한테 무엇을 넘겨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얘는 이산화탄소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온실기체의 원인인가요? 잘했어요. 가번, 상온에서는 쉽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난다고 생각한 이유는 산소랑 반응할 것이다. 상온에서. 이제 문두에는 뭐라고 쓴지 보세요. 어디에서? 자동차 엔진에서. 자동차 엔진은 대략 한 1500도씨 정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때 사실 질소가 산소에 관심이 없다가 그 정도 올라가니까는 질소가 산소에 관심 갖기 시작해요. 만약에 상온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보세요. 공기 중에 80%가 무엇으로 돼 있는데? 질소로 돼 있는데 그 자식이 우리가 호흡할 산소까지 다 가져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행히도 상온에서는 이런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행이네, 그죠? 자, 디귿. 그러면 나에서는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눈 감고, 자, 원래로 돌려주세요. 돌려주고, 자, 눈 감고 이제 자기가 맞춘 걸 한번 떠올려 버릴 거예요. 눈 감으세요. 자, 1번 맞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 눈 감고. 눈 감아야 돼, 지금. 내려. 2번 맞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 2번. 오, 웬일이죠? 내려. 3번. 아하, 3번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군요. 내려. 4번. 4번 의외로 많이 맞췄어요. 내려. 자, 눈 뜨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3번하고 4번이 약간 좀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요. 3번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나요? 아, 질량. 검은색 가루의 질량은 일단 누구랑 만난 거니까, 산소랑 만난 거니까 원래 구리의 질량 1g보다 더 커졌을 것이다. 아하, 그게 가장 어려웠나 보군요. 4번에서는 뭐가 제일 어려웠나요? 아, 상온에서. 그렇죠. 그래서 상온에서 안 일어난 것만 해도 다행이죠? 자, 그러면 모듬장들이 나와서 개인별 향상 점수를, 기본 점수 기록하고 향상 점수 계산하고, 자, 팀 점수를 다 낸 학생들은 앞으로 제출합니다. 지금 팀 점수를 보니까 25점이 대세를 이루고 있네요. 25점이 대세를 이루고, 그러니까 대략 5조에서 팀 점수를 25점 맞은 거죠. 그런데 8회 조가 조금 분발했어요. 여기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팀 점수가 32.5나 된 거죠. 이게 결국은 내가 잘한다고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정을 통해서 지난번보다 떨어지면 이게 좋은 팀 점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도 계속 잘해야 되고, 특히 좀 성적이 안 좋아도 열심히 해서 그 전보다 성적이 올라가면 팀에 공헌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최종적으로는 난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었으면 더 좋겠어요. 아무튼 뭐 열심히 노력한 우리 8회조 잠깐 일어나 보겠습니다. 8회조. 8회조는 어제 우리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팀의 구호를 외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쑥스러워요. 자, 같이 마음을 모아서, 자, 하나, 둘, 셋. 모래. 보래. 그럼 선생님, 우리 구호를 한번 발표하고 싶어요. 그래, SBS 한 번이나 보겠습니다. 신난다. 내 준비했잖아. 혼자 준비한다. 한번 일어나고 발표해 보세요. 여러분도 고생 많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금속의 부식, 그리고 금속 부식 방지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평소 하던 대로 질문을 해야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박수. 과학 수업이 그냥 좀 어렵게 깊게 들어가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이런데, 오늘 같은 수업은 애들이랑 같이 하니까 같이 어려운 부분도 공감할 수 있고 해서 재밌었어요. 영상 자료를 사용하면서 되게 어려웠던 부분을 쉽게 접근하면서 애들과 함께 또 다시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원래 과학 수업은 듣기만 해서 좀 어렵고 다가가기 힘든데, 친구들과 같이 묻고 답하면서 과학의 그 답을 찾아가니까 다가가기 쉬우면서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지식을 찾아가는 즐거움, 이게 떠먹여주는 어떤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본인이 궁금해서 정말 찾아보고 그리고 알게 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고요. 또 한 가지는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은 내가 어떤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과정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친구들이 경쟁자가 아니고 같이 가고 있고 또 친구들과의 같은 동료성을 발휘하고 또 우정을 발휘하고 그래서 어떤 뭐 인성 부분까지도 같이 좋아져서 건강한 어떤 학급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의 수업이었습니다. 보통 과학 수업이 그다지 재미있진 않죠.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좋아하는 과목이 과학인 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학을 어려워하는 반면 생활 소재에서 과학 소재를 찾아온다면 그거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뭐 물론 동영상이 학생들한테 큰 어떤 관심을 갖는 건 분명하지만 매번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뭐 그다지 다시 흥미를 잃을 건데 결국은 학생들의 자발성에 기초를 한다고 봐요. 학생들이 본인에 대해서 자존감을 갖고 또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뭔가 되더라 하는 어떤 성공 경험을 갖는다면 결국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 또 어려운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도전감 뭐 그런 것들이 숨겨진다면 이제 선생님들이 뭐 잘 준비해서 더 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기르는 그쪽 방향으로 사용했던 뭐 일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상호작용을 무리하게 적용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과학적 개념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개념을 도입할 때는 중요 개념은 선생님이 수업 전에 모든 걸 좀 이렇게 개념을 잡고 방향을 잡은 다음 그리고 동료 교수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 모형이 정교하게 구조화되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계획된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중간중간에 모니터링을 해서 보완할 부분 또 더 첨가할 부분들이 계속 메모가 되고 그런 어떤 수업 일지를 활용해야만 수업이 더 정교해지고 결국은 뭐 학생들을 움직이게 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 또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